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효사정에서 만난 심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상록수라고 하는 농촌 계몽소설 하게 되면 바로 이 심훈 작가를 떠오르게 될 텐데요. 그분의 동상이 바로 이 효사정에 마련되어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효사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한강대교와 동작대교 사이의 고갯길인 이 흑석동 고개 위에 마루턱에 마련이 된 것이 바로 이 효사정이 되겠는데요. 바로 이 효사정과 이 시문이 관련이 깊은 것은 바로 그가 태어난 곳이 지금의 이 흑석동에서 태어났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분을 이곳에서 기억해야 될 이유가 1915년에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에 입학을 했으니까 지금의 경기고등학교에 해당이 되겠고요. 이 3.1운동에 가담을 했다가 투옥됨으로써 그의 삶에 큰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1936년에 정말 짧은 생을 마감하고 충청남도 당진 부곡리에 있는 필경사에 묻히게 되는데요. 바로 그가 태어났던 이 흑석동 지역의 일제강점기 지도가 되겠고요. 하나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바로 한강변에 바로 이곳에 신사가 마련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의 바로 이 효사정 자리가 되겠는데요. 바로 이 효사정 자리에 마련되었었던 그 신사의 이름이 한강신사가 되겠고요. 지금 이 주변 흑석동 일대가 명수대라고 해서 일본인들의 전원주택지로 이렇게 당시에 개발되었었다고 하는 점에서 이 흑석동 지역에서 태어난 이 심훈의 삶의 궤적 속에서 이 흑석동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당시에 이 한강 신사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통해서 예전에 바로 효사정 자리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1919년 3.1운동에 가담을 했을 때 그의 본명이 심대섭이죠. 심대섭이 체포되어서 당시 경성지방법원 예심 신문 조서를 작성되었던 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게 되면 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신문에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일본에 합병당했지만 일본에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 조선만의 정치를 하기 위해 싸우는 것을 말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의 생각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관통되고 있다는 점이죠. 지금부터 100년 전의 신문의 생각과 행동이 오늘의 우리가 있게 하는 큰 역할을 했었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생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919년에 그의 판결문이 되겠고요. 결국 이렇게 되면서 이 심훈의 성강 과정에서 큰 변화의 계기를 마련했었던 것이 개인적으로도 이 3.1운동의 참여와 수감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1920년부터 좌절 속에서 극복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 속에서 문학인 혹은 영화인으로서 그의 인생을 살아오다가 1930년대 초에 오게 되면 충남 당진으로 이전해서 농촌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했었던 분이 바로 이 심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은 서울의 발전된 모습을 조망할 수 있는 중요한 조망 포인트가 되고 있는 이곳. 자, 이곳에 마련되고 있는 이 효사정에 바로 이 효사정 자리에서 이 효사정으로 오르는 길 자체에 심은 문학길이 마련되게 된 것도 바로 이 100년 전 심훈의 생각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혀 유효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가 앉아있는 이 벤치 자리에서 그의 생각들의 궤적을 되짚어보게 되면 바로 그의 대표적인 시가 바로 그날이 오면입니다. 바로 그날이 오면, 그토록 그가 기다렸었던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옴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남오리까. 결국 그 당시에 검열에서 삭제되었었던 그의 시가 오늘날 우리의 오늘을 가져올 수 있게 하는 큰 생각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심은 문학길 속에서 그의
삶의 궤적을 한번 되짚어 보는 것이 나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문의 가계도 속에서의 대섭. 이 대섭은 태어나서부터 그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일본인 선생의 모욕적 언사에 반항하기 위해 수학시험에 백지를 내므로써 과목 낙제를 하는 등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의 삶의 궤적들을 엿볼 수 있겠고요. 그의 어릴 적 사진이라든지 또 그런 과정에서 3.1운동의 참여와 수감, 좌절과 극복,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영화인으로서 또 시인으로서 그날이 오면이라든지 먼 동의 틀 때와 같은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그의 극복 과정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당진에서 농촌에서의 희망을 새롭게 찾았던 그의 모습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바로 이 상록수의 소설 속에서의 시문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 지금 시문 기념관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 그의 시 그날이 오면과 함께 시문이 서 있는 모습으로 조각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소설의 배경이 되었었던 한진포구의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그 소설 속의 주인공이었던 박동현과 최영신이 이렇게 조형되어 있는 그곳에 이 시문이 말년을 살았었던 필경사가 이렇게 복원되어 그 당시에 조선인의 마음을 붓으로 논과 밭을 일금을 표현하고 있었던 그의 작품들을 되새기게 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의 시 이 필경이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도 1930년대에 그의 생각을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가까이에 그의 묘소가 마련되게 되었던 것 또한 우리의 옹촌 산촌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영원히 거듭나지 못한다고 하는 이 상록수 속에서의 그의 생각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감동을 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식민지 지배 공간이었었던 바로 이 한강신사 자리에 100년 뒤 오늘의 이 발전된 대한민국이 있게 했던 독립운동가 우리가 시문을 기억하게 하는 이런 문학의 길이 마련이 된 것 또한 그런 의미에서 독립운동가 시문을 우리가 되새겨야만 되는 이유를 이 효사정 자리에서 한번 기억해 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오늘 효사정에서 만난 시문이란 제목으로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